정사. 정견이 확고해지면 정사를 얻게 된다. 정견은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사를 수행하면 정견이 증장될 것이다. 생각은 마음의 말이다. 정사를 통해 우리의 말은 분명해지고 이로움을 주는 것이 된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업으로 나아가자면 정사가 필요하다. 정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고는 사물을 거꾸로 보게 된다. 그러나 정사를 수행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몸과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호흡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다시 합쳐져서 전체를 이루게 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했을 때 그것은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고 추론했던 것이다. 나는 반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추론해 본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한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을 집중해서 호흡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내면과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에게 생기를 준다면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호흡을 하면 과거의 슬픔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로잡히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녹음기가 있는데 그것을 끌 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걱정하다 보면 긴장이 되고 악몽을 꾸게 된다. 전념을 수행하면 마음속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생각에 쓸모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사고는 두 부분, 즉 처음의 거친 생각, 심과 세밀하게 전개되어가는 생각, 사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거친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오늘 오후 문학 수업 시간에 수필을 제출해야 해. 이 생각은 숙제를 제대로 한 것일까?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늦게 내면 선생님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등등으로 전개된다. 심은 원초적으로 사고다. 그리고 사는 원초적인 사고가 전개된 것이다.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고가 모두 존재한다.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와 좀 더 깊숙이 접촉하게 되면 말과 개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작년에 아이들 몇몇과 숲속을 거닐다가 어린 소녀 하나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윽고 소녀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스님, 저 나무 껍질은 무슨 색깔이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눈에 보이는 색이란다. 나는 소녀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멋진 세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했다. 또 하나의 개념을 보태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은 정사와 연관되어 있는 4가지 수행이다. 첫째, 확실한가? 길 위에 놓여있는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뒤따를 것이다. 지각이 잘못될수록 생각은 더욱더 잘못되어 가는 법이다. 확실한가? 라는 말을 커다란 종이에 써서 눈길이 자주 가는 곳에 걸어둔다. 그리고 그대로 거듭 자문해 본다. 잘못된 지각은 잘못된 생각과 불필요한 고통을 이야기한다. 둘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끔씩 나는 제자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 제자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대답은 웃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보라. 그러면 이를 빨리 해치우려는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접시를 닦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해보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할 때면 그 물음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각이 백리 밖을 달리고 있다면 전념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정말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때면 설거지도 심오하고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딴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고 아마도 설거지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84,000개의 접시를 닦는다 해도 아무런 공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양무제는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보리달마에게 전국에 절을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보리달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념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인정받는 일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접시 한 장을 닦거나
지금 이 순간에 철저하게 머물면서 작은 절을 하나 세운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을 것이고 아주 행복한 느낌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자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다른 곳에 정신을 파는 일 없이 전념하면서 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수많은 이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셋째, 안녕 습관의 힘이여. 우리는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고통을 이야기하는 습관 역시 마찬가지다. 일 중독을 예로 들 수 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식탁 위에 놓을 음식을 마련하고자 거의 온종일 일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좀 억지스러운 데다가 삼가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온종일 일만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는 심지어 마음껏 숨을 쉴 겨를조차 없어 보인다. 벚꽃을 감상하고 전념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행동 방식은 사고방식에 달려 있고 사고방식은 습관의 힘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 안녕 습관의 힘이여 하고 인사를 건네며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과 절친해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상습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서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습관의 힘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정사는 정업으로 통한다. 넷째, 보리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은 수많은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해심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다. 그것은 전념하는 삶의 자세를 실천에 옮기는 원동력이다. 보리심을 생각의 바탕으로 삼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은 모두 다른 이들이 해탈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사는 정근을 낳기도 한다. 부처님은 골치 아픈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마치 목수가 썩은 말뚝 대신 새 것을 박아 넣는 것처럼 말뚝을 바꿈으로써 불건전한 생각을 건전한 생각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불건전한 사고방식 때문에 잠시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겠다면 말뚝을 바꾸는 법, 즉 건전한 사고로 그것을 대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불건전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건전한 환경, 다시 말해 전념하는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 행제들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으면 정사를 유지하기 쉽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예방약인 셈이다. 정사는 정견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지도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도를 내려놓고 실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사무사는 선종에서 유명한 말이다.
정경과 정견을 수행하면 기쁨과 평화와 해탈과 치유의 씨앗을 만져볼 수 있고 고통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철저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수많은 중생을 위한 참된 존재가 될 것이다.